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산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기적. 친절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과 배려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가장 친절한 언어로 배려하는 행동을 해보라. 그로 인해서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5가지 조건. 1. 성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실한 사람이 결국 자기만의 길을 찾아 성장합니다. 길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자에게만 자신의 존재를 허락하기 때문이죠. 성실이 가장 고귀한 학문입니다. 2. 감흥. 그 무엇에서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무가치와 무반응의 시중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사랑의 눈.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남이 칭찬받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지켜보지 못합니다. 분노와 시기, 질투 등 낮은 수준의 감정들이 사랑과 성장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4. 개성. 남에게 이것저것 자꾸 참견하는 버릇은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즐거움을 빼앗고 자신에게서는 개성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5. 예절. 수많은 것들이 돈을 필요로 하지만 이것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절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예절을 지킬 수 있어요. 2022년 9월 김종원 작가.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와 그림책을 읽는 중간중간에 꼭 해야 하는 부모의 4가지 질문.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책을 읽히고 있는 건가? 왜 아무리 읽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지? 어린아이에게 읽어주는 그림책이든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읽는 책이든 모두 마찬가지로 아무리 읽어도 아이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겠죠. 아이와 함께 책의 첫 장을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쉬지 않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권을 다 읽었으니 다음 책을 읽어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아무런 생각이나 영감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멈춰서 이런 부모의 4단계 질문을 거쳐야 합니다. 독서는 언제나 끝이 아니라 중간이라는 과정이 중요하고 저는 이 과정을 생각하는 독서라고 부릅니다. 생각하는 독서를 만드는 부모의 4단계 질문. 1. 이 장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2.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 3.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4. 네 하루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4단계 질문에 대한 과정을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책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질문의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니 다음 과정마다 제시하는 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이 장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혼자 탐험을 하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고양이의 모험을 전하는 그림책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멈추고 아이에게 이런 방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고양이가 악당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왜 작가는 불쌍한 고양이가 악당을 만나게 했을까? 악당을 만난 고양이 마음은 어떨까? 2.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이의 생각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질문으로 아이의 생각을 자극해 주세요. 악당을 만난 고양이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 고양이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가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해 고양이는 뭘 배울 수 있을까? 3.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지금부터는 그림책을 읽으며 느낀 모든 것을 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질문해 주세요. 왜 고양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니? 고양이의 그 무기가 왜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야? 4. 네 하루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림책 독서의 끝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아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하루가 가능해집니다. 고양이에게 배운 도전 정신을 네 하루에 어느 부분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너도 너만의 무기를 만들려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책을 읽고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루 중 언제 실천하면 될까? 모든 그림책의 주제와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내용을 분석해서 던지는 질문의 원칙은 비슷하니 제가 4단계로 나눠서 제시한 질문 모두를 필사 후에 자주 보이는 곳에 붙인 후 아이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입에 익숙하지 않아 질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며 동시에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니 꼭 실천해 주세요. 부모의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그간의 읽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독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생각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서 4세 이후의 아이라면 언제든 당장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뛰어난 문해력을 바탕으로 이후의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해 주세요. 아이의 지적 성장에 좋은 것을 굳이 뒤로 미룰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종문 작가 방법을 찾아가며 읽어야 하는 가장 창의적인 지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냥 읽으면 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4세 이후의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생각을 아름답게 자극할 수 있는 4단계 질문을 해주세요. 그 과정에 익숙해지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혼자 책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생각하는 독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독서는 가장 수준 높은 지적 행위입니다. 단 중간중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끝을 보려고 읽지 마시고 멈출 곳을 찾기 위해서 읽으세요. 김종원 작가,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대화법, 질문, 초등교육, 독서, 초등독서, 그림책 육아, 부모의 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3월 3일 내면의 중심에 머물고 싶다면 자기만의 원칙을 만들고 철저하게 지켜라.